2019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도 간단한 계산 문제 해결하고요. 그리고 글로 나오는 문제 암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1번 100V 10A 1500rpm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전격 시의 계자 전류는 2A이다. 이때 계자 회로에 10ohm의 외부 저항이 삽입되어 있다. 계자 권선의 저항은? 자, 계자 권선의 저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발전기는 직류 분권 발전기라고 했죠. 우리 분권, 직권 이런 얘기 나오면 그림부터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분권 발전기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우선 이렇게 그려놓으라고 했죠. 자, 여기가 전기자 저항이고요. 여기가 계자 저항인 부분입니다.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발전기가 분권 발전기예요. 그죠?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 회로에다가 하나씩 넣어볼까요? 문제에서 100V 줬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주는 전압은 단자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자 전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V란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는 전류는 부하 전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전류. 발전기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 부하 전류가 50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수를 1500rpm 줬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1500rpm은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하는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직류 분권 발전기의 전격 시 계자 전류는 2A랍니다. 계자 전류는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계자 전류는 2A가 되는 거예요. 이때 계자 회로에 10ohm의 외부 저항이 삽입됐답니다. 이게 계자 저항인데 여기다가 또 10ohm의 저항이 삽입됐대요. 즉 여기다가 이렇게 외부 저항이 이렇게 10ohm의 저항이 삽입이 됐답니다. 근데 이때 저항이 10ohm이라고 했죠. 이때 계자 권선의 저항은 이 여기 보이시는 요 계자 저항, 얘가 계자 저항이거든요. 이 저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이 계자 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은 어떤 전압이랑 같다고 했죠? 여기 걸리는 전압과 같다고 했죠. 병렬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100V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도 100V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도 100V입니다. 이게 병렬 회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0V가 걸리고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2A입니다. 이때의 저항을 구하면, 이때 여기 안에 걸리는 저항을 구하면, 자, V는 IR, 오메 법칙이죠. 요 R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R이 이렇게 넘어가죠. I분의 V가 됩니다. 자, 전압 100V가 걸렸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A예요. 이때의 저항은 50ohm이 되겠죠. 자, 이 50oh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저항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외부 저항이 10ohm이 들어가 있대요. 이때 계자 저항을 구해라. 이게 문제인데, 자, 이 전체가 50ohm이고 여기가 10ohm이면 여기는 몇 ohm일까요? 40ohm이 되겠죠. 직렬이니까 40 더하기 10 하면 50ohm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계자 저항은 40oh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권 발전기에 관련된 문제죠. 분권, 직권 이런 게 나오면 우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찾아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지만 제가 정리한 것처럼 하나씩 쭉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직접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린 것처럼 한번 그려보시고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읽고 하나씩 대입한 것처럼 이렇게 대입해 보시고 제가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정리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의 답은 2번 40ohm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2번 직류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에서 나타나는 관계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인데요.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하셔도 되고요. 외부 특성 곡선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타여자 발전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타여자 발전기는
이 계좌 부분에 전원을 외부에서 받는 발전기를 타여자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계좌 전원을 이렇게 놓고 이 발전기가 이제 회전을 합니다. 이때 여기 전기자 저항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단자에 전압이 걸릴 겁니다. 이게 발전기예요. 발전을 해서 전압이 쭉 나와서 이 단자에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단자에 걸리는 부하의 크기를 높이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도 올라가겠죠. 여기 부하 전류가, 즉 여기 전기자 전류에 걸리는 전류가 됩니다. 자, 이때 무부하일 때, 부하가 걸리지 않을 때 이 발전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V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무부하니까 전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자 전압에도 100V가 걸립니다. 즉 전류가 0일 때 100V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부하를 걸어서 전류를 흘려주면, 즉 부하가 걸리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때 전류를 1A라고 해봅시다. 그때 전류가 1A면 여기 저항이 저항도 그냥 1옴이라고 할게요. 1A의 전류가 1옴의 저항을 지나가면 이때 여기에 전압이 걸리겠죠. 이때 전압은 V는 IR 1A 곱하기 1옴 해서 1V의 전압이 걸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100V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1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쪽에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99V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하가 1A일 때는 99V의 전압이 걸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큰 부하를 달아서 여기에 10A의 전류가 흘렀다고 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10V의 전압이 걸리겠죠. V는 IR 해서 10A 곱하기 1옴 하면 10V가 여기 걸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100V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100 빼기 10 해서 90V가 걸리겠죠. 자, 그래서 부하 전류가 10A일 때 여기 단자 전압은 90V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류를 쭉쭉쭉 늘려가면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쭉쭉쭉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자, 점을 잘못 찍었네요. 여기다 찍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쭉 떨어질 거예요. 이런 곡선을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즉, 부하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줄어드는, 즉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2번 직류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에서 나타나는 관계로 옳은 것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3번 가정용 재봉틀, 소형 공구, 영사기, 치과, 의료용, 엔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류, 직류, 양쪽 모두에 사용되는 만능 전동기는 이거 암기하고 하는 거죠. 답은 4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43번은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4번 동기발전기에서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것은? 우선 동기발전기의 회전 계자형을 설명을 드리면요. 동기발전기는 여기가 전기자고요. 이쪽이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즉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이쪽이 전기자. 그리고 이쪽이 계자입니다. 계자는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죠. 동기발전기는 이 계자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 전원을 인가해서 이 계자 부분을 전자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자석을 만들어 놓고 이 계자를 회전하면 이 전자석에서 나오는 자속이 이 전기자 코일과 세교해서 이 전기자 코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동기발전기인데, 동기발전기에서는 이 계자 부분이 회전하는 회전 계자형이 있고요. 이 외부에 있는 전기자가 회전하는 전기자 회전형이 있습니다. 회전 전기자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우선 회전 계자형은 이런 식의 발전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회전 계자형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회전 계자형은 기전력의 파용 개선과는 무관합니다.
자, 나머지는 2번, 3번, 4번은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요거 나머지 한번 읽어보고요. 44번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전력용 변압기에서 1차에 정연파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2차에 정연파 전압이 유기되기 위해서는 1차에 흘러들어가는 여자 전류는 기본파 전류 외에 주로 몇 고조파 전류가 포함되는가? 자, 이런 얘기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1차 측에 정연파 전압 이렇게 표시하죠. 정연파 전압을 인가를 하였을 때 2차에 정연파 전압을 유기되기 위해서 1차에 흘러들어가는 여자 전류 기본파 외에 주로 어떤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이때 1차에 흘러들어가는 여자 전류에는 기본파 외에 제3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흘러들어간 3고조파를 2차 측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즉 2차 측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변압기를 델타 결선하잖아요. 그죠? 변압기를 델타 결선하게 되면 이 3고조파는 그 안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2차로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3고조파를 제거하는 방법, 델타 결선한다. 이것까지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45번에 기본파 전류 외에 있는 고조파는 제3고조파라는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6번 동기발전기에 병렬 운전 중 위상차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답은 유효 횡류가 흐른다가 답입니다.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건데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또 다른 이론은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뭐죠? 기전력의 크기, 위상, 파형, 주파수가 같을 것. 요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이때 크기가 다르면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고요. 위상이 다르면 유효 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파형이 다르면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고요. 주파수가 다르면 난조가 일어납니다. 이 난조는 회전제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난조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위상차가 생기면, 즉 위상이 다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유효순환전류죠. 유효순환전류, 유효횡류라고도 합니다. 유효순환전류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4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뭐 이 크기가 다르고 위상이 다르고 파형이 다르고 주파수가 다르고 이것도 물론 암기해두면 좋겠지만 그 전에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기전력의 크기, 위상, 파형, 주파수가 같은 것, 이것은 꼭 암기를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4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7번 변압기에서 사용되는 변압기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변압기유는 점도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점도가 뭐냐면 이게 끈적끈적한 정도를 점도라고 하는데 점도가 낮은 게 좋아요. 그래서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건 1번이 되고요. 이때 변압기 구비 조건, 점도가 낮을 것, 응고점이 낮을 것, 응고점은 딱딱해지는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그 낮은 온도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딱딱해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응고점이 낮은 게 좋고요. 인하점, 불이 붙는 점을 인하점이라고 하죠. 인하점은 높은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절연 내력이 클 것. 요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기에서 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압기유의 구비 조건, 점도가 낮을 것, 응고점이 낮을 것, 인하점이 높을 것, 절연 내력이 클 것, 이거 네 가지는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8번 상전압 200V의 3상 반파 정류 회로에 각상의 SCR을 사용하여 정류 제어할 때 위상각을 6분의 파이로 하면 수궁저항부에서 얻을 수 있는 직류전압은, 문제에서 직류전압 물어봤습니다. 정류회로에서의 직류전압. 그런데 3상 반파 정류회로가 되겠습니다. 3상 반파 정류회로의 직류전압 구하는 공식은 1.17 곱하기 교류전압입니다. 교류전압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 알파는 위상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전기 기기에서 이런 직류전압을 구해라, 정류회로에서 직류전압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단상 반파나 단상 전파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삼상 뭐 반파 정류 회로, 삼상 정류 회로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우선 삼상 반파 정류에서의 직류전압 구하는 공식 1.17 곱하기 교류전압 곱하기 코사인 알파 위삼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교류전압 200V 줬죠. 그리고 위삼각 6분의 파이, 이 파이는 180도예요. 그래서 180도 나누기 6은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직류전압 구하는 공식 1.17 곱하기 교류전압 200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면 이때 직류전압은 203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 단상, 단상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삼상이었죠. 단상 반파 정류회로에서의 직류전압 구하는 공식 반파기 때문에 0.45 곱하기 교류전압이 되겠죠. 그리고 단상 전파 정류회로의 직류전압 구하는 공식 전파는 반파의 2배죠. 그래서 0.9 곱하기 교류전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9번 그림은 전원 전압 및 주파수가 일정할 때의 다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표시하는 곡선이다. 1차 전류를 나타내는 곡선은 몇 번 곡선인가?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다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표시한 곡선이랍니다. 이때의 니은이 이 곡선이죠. 이 곡선이 1차 전류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즉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기역은 토크를 나타내는 곡선이고요. 이 디귿은 역류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리고 리을은 출력을 나타내는 곡선이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요 밑에는 슬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은 슬립의 변화에 따라서 토크 1차 전류 역률 출력이 변화하는 그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동기 전동기가 무부하 운전 중 부하가 걸리면 동기 전동기의 속도는 답은 동기 속도와 같다입니다. 동기 속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회전 자개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 전동기라는 건 회전 자개의 속도와 회전자의 속도가 같다고 해서 동기 전동기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회전 자개 속도와 회전자 속도는 언제나 같은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부하가 걸리던 무부하이던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번엔 동기 속도와 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1번 직류기 발전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리액턴스 전압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리액턴스 전압은 작게 해야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1번,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 51번에는 답이 2번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스텝각이 2도 스태핑 주파수가 1800인 스태핑 모터의 축 속도입니다. 속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축 속도는 자 스태핑 모터의 축 속도 이것도 속이라고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축 속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공식 암기해야겠죠. 스태핑 주파수 곱하기 2파이분의 스텝각으로 스태핑 모터의 축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태핑 주파수 1800pps 줬죠. 그래서 1800 곱하기 2파이. 요 파이는 180도입니다. 그래서 2파이 360도 분의 스텝각 2도 해서 이때의 스태핑 모터의 축 속도는 10rp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태핑 모터는 전압, 전류 이것보다는 주파수로 인해서 주파수 1펄스마다 돌아가는 각도가 정해져 있는 그런 모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태핑 모터, 스텝 모터라고도 불려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태핑 모터는 그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이런 모터가 있구나. 이런 모터의 축속도는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52번에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축속도를 10rps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3번 직류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잘못 딱 지어진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우리 전기자 반작용 뭐라고 했죠? 계자가 만들어낸 주 자속이 전기자 권선에서 흐르는 전류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속의 영향을 받아서 주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전기자 반작용이 직류 전동기의 속도 감소라고 했습니다. 네, 전기자 반작용은 직류 전동기의 속도 감소가 아니고 네, 주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3번에 잘못 짝지어진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옳게 짝지어진 것들이겠죠.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4번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시 요구사항으로 틀린 것은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겠죠.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극성이 같아야 되고요. 전격 전압과 건수비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항과 리액턴스 B가 같아야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암기를 해 주시고요. 우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면 극성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전격 전압과 건수비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항과 리액턴스 B가 같아야 된다고 했지요. 전격 출력이 같을 것.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5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암기하고 가야겠죠. 우리 좀 전에 근데 변압기와 그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면 발전기는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발전기와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5번 누설 리액턴스를 나타낸 것은 단 N은 권수이다. 보기를 보니까 누설 리액턴스와 권수와의 관계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는 유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즉 이때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어떻게 나타내죠? XL 이렇게 나타내죠. XL은 오메가 L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 세트입니다.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L 인덕턴스죠.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자로의 길이 분의 투자율 곱하기 자로의 면적, 즉 자속이 지나가는 곳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압기에서는 철심의 면적이 되겠죠. 철심의 면적 곱하기 건수의 제곱으로 인덕턴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오메가 곱하기 길이 분의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건수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즉 유도성 리액턴스, 누설 리액턴스라고 했습니다. 누설 리액턴스는 건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꼴이 되겠네요. 그죠? 이 건수의 제곱이 분자에가 있으면 비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답은 건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암기하고 가야 될 내용은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나타낸다는 거,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L,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매상의 슬로스를 3이라 할 때 분포권 개수는 분포권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분포권 개수 구하는 공식 이거는 꼭 암기를 해두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잘 나오는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의 N은 고조파 차수를 의미하고요. 요 M은 상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Q는 매극 매상 슬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파이는 3.14가 아니라 180이죠. 왜냐면 사인 뒤에 여기 위치에 있는 공식은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도에서의 파이 180도가 되는 거예요.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요 뒤에 있는 식의 요 파이는 180도가 되겠죠. 이 식 자체가 각도 세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분포권 개수를 구해보면, 자, 우선 고조파 차수, 고조파 차수 안 줬죠. 그래서 고조파 차수는 1로 두고요. 상수, 3상 줬습니다. 그래서 상수는 3이고요. 매극 매상 슬로스 3 줬습니다. 그래서 매극 매상 슬로스는 3입니다. 자, 파이는 180도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공식에다가
이 내용을 적용시켜 보면 사인 2 곱하기 상수 3분의 180 파이가 180이라고 했죠. 그래서 6분의 180은 30도입니다. 그래서 사인 30도가 되고요. 3 곱하기 사인 2 곱하기 상수 3 그리고 매극 매상 슬로스 3 이것도 매극 매상 슬로스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3 곱하기 18분의 파이 얘도 180도인데 문제에서 요 밑에 분모에는 그냥 파이를 줬죠. 그래서 그냥 파이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사인 30도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3 사인 18분의 파이 분의 2분의 1 하면 요거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에다 넣고 먼 거 곱해서 분자에다 두면 6 사인 여기 있네요. 6 2랑 3이랑 곱해서 6 사인 18분의 파이 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거 분포권 계수를 구하라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꼭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56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7번 정격 전압이 220V, 무부하 단자 전압이 230V, 정격 출력이 40kW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계자 저항이 20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가 5V라면 전기자 회로의 저항은 약 얼마인가? 직류 분권 발전기의 전기자 회로의 저항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우선 분권 발전기의 회로를 그려서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 나가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 회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분권은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분권 발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준 걸 하나씩 적어볼까요? 우선 전격 전압, 단자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단자 전압이 220V란 얘기고요. 자, 무부하 단자 전압. 부하가 없을 때의 이 단자 전압이 230V랍니다. 부하가 없다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 이 발전된 전압이 바로 여기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즉, 이때 유기기 전력, E가 230V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격 출력이 40kW. 이때 발전기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가 용량이 40kW란 얘기예요. 이 분권 발전기의 계자 저항이 22옴. 계자 저항이 어디죠? 여기가 22옴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 여기 이 발전기 내부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 이 A라고 하겠습니다. 5V고요. 이럴 때 전기자 회로의 저항은 전기자 회로 저항. 이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저항값을 찾아라. 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우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전기자 저항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회로를 보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요 걸려있는 전압을 알고 요 전압의 그 출력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때 이 회로에 흐르는 이 부하 전류 알 수가 있겠죠. 부하 전류 어떻게 구하죠? P는 VI에서 I는 V분의 P. 그죠? I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V가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부하 전류는 V분의 P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220V면 여기 걸리는 전압도 220V고요. 여기 걸리는 전압도 220V가 되겠죠.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이 220V일 때 여기 저항이 22옴이랍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V는 IR, 옴의 법칙에서 I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R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가 됩니다. 그죠? 즉,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계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계자 전류라고 해요. 이 계자 전류는 저항 22옴 분의 이 전압 220V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하 전류도 구하고 요 계자 전류도 구했습니다. 그죠? 계자 전류 22분의 220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자 전류도 구할 수 있겠죠. 발전이 돼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계좌 전류로 흐르고 부하 전류로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때의 이 전기자 전류 값은 IA는 부하 전류 더하기 전기자 전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 IA는 부하 전류 더하기 계좌 전류. 부하 전류 우리 여기 전격 출력분 전압분의 단자 전압이에요. 단자 전압분의 전격 출력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계좌 전류 계좌 저항분의 단자 전압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 220분의 전격 출력 40kW이기 때문에 40kW에 10의 3승을 곱해줘서 4만 와트 플러스 계좌 저항 22옴 분의 단자 전압 220V 해서 계산을 하면 이때의 이 전기자 전류는 191.81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1.81A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찾아냈으니까 우리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면 이 전기자 저항을 알 수가 있겠죠. V는 IR에서 R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R은 I분의 V가 되잖아요. 그죠? I가 넘어가서 V에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전기자 전류 191.81분의 여기에 전압을 해주면 이때의 전기자 저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전압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우선 이 발전기가 만들어낸 전압은 230V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 안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서 전압이 내려갔겠죠. 즉 전압 강화가 될 겁니다. 전기자 반작용 5V 줬죠. 그래서 5V만큼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 전압이 낮춰져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기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여기서 나오는 전압의 전압 강화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V 전압만큼 떨어지고요. 이 V 전압만큼 떨어진 전압이 여기 이렇게 단자 전압에 걸리는 거예요. 이때의 단자 전압. 요게 V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을 VA라고 할게요. 단자 전압이 되는 거예요. 단자 전압 몇 볼트요? 220V입니다. 220V.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전압이 발전기로 나오면서 여기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전압이 한번 떨어지고 여기 전기자 저항을 지나면서 전압이 한번 떨어져서 요 단자에 딱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30에서 5 빼면 225가 되겠죠. 마이너스 VA가 220V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랑 서로 자리를 바꿔주면 225 마이너스 220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즉 여기에 5V가 걸리겠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전압을 구하는 내용이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230V 전압이 발전한 전압 6이 기전력이 되겠죠. 230V에 이 전압을 빼고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빼고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요 안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를 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전기자 전류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191.81분의 이때 전기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 하면 이때의 저항은 0.026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41번에 했던 문제처럼 우선 분권 발전기이기 때문에 분권 발전기의 회로를 그려놓고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 하나하나씩 구해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요. 제가 그림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정리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꼭 올려주세요. 5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8번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의 극수보다 2극 적은 것을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여기서 동기전동기를 왜 유도전동기로 기동을 하냐면 동기전동기는 스스로 기동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유도전동기로 한번 돌려준 다음에 그 회전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동기전동기로 회전하는 그런 전동기입니다. 자,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데 유도전동기의 극수를 동기전동기보다 적게 하는 이유는 답은 1번입니다. 같은 극수의 유도전동기는 동기속도보다
슬립, 요 S는 슬립이에요. 슬립 곱하기 동기 속도만큼 늦음으로 2극 적은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59번. 50Hz로 설계된 삼상 유도전동기를 60Hz에 사용하는 경우 단자 전압을 110%로 높일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온도 상승 증가입니다. 이때는 주파수가 상승하면 유도전동기는 온도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인데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겠죠. 50Hz로 설계된 유도전동기를 60Hz에 사용하고 단자 전압을 110V 높이면 온도는 감소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 2번, 4번은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은 권선형 유도전동기 나왔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나왔을 때 보기 중에 내용에 2차 저항 그리고 비례추이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게 답이 될 확률이 98%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번에 2차 저항이 있네요. 그래서 60번의 답은 1번 2차 저항 기동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답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권선형 2차 저항 비례추이는 한 세트라는 거. 이거 암기하겠습니다. 6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회차에서 분권 발전기 관련된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나왔죠. 분권 발전기 그 회로 그릴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으면 계산 문제 두 문제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가끔가다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권 발전기에 관련된 계산 문제 꼭 이해하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책 덮지 마시고요. 41번부터 60번까지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암기할 거 암기하고 간단한 계산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 마무리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